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야간 순찰 근무를 태만히 한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 15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경찰 내부 의견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군산 OCI 공장이 생산품 수출 단가가 폭락해 경영난에 직면하자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하기로 해 군산 지역 경제가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측근들의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자칫 총선 기간 내내 소모적 공방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34명이 대피했으며 연기를 마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거주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구대 경찰이 주어진 순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어진 경찰 직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밤 특별 방범 기간으로 한창 바빠야 할 때지만 멈춰선 순찰차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1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경찰차를 지구대에 주차한 채 경찰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건물지상으로 수레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세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거죠, 팀장님. 지금 현재 운행이 안 하고 있어요. 전주 MBC 보도 이후 전북경찰청은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 15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봉이나 견책보다 낮은 사실상 형식적인 징계지만 경찰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소방관처럼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경찰들이 이용하는 SNS 계정에는 경고 처분에 대한 불만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 처우를 이제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감을 못하지 않습니까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정해진 근무 시간임에도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건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처우 개선 요구는 논점에서 크게 벗어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으로서는 불쾌감이 있죠. 이런 공무원들의 처사가 되게 중요할 텐데 좀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자중하거나 시민의 길을 더 기울여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이면 뭐 나쁜 일을 하려다가도 경찰차가 보이면 안 하게 되잖아요. 소리만 나도 도둑질을 하려다 안 할 텐데 뭐 소홀해서는 안 될 부분인 건 맞는 거죠.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만 바라는 경찰. 이런 경찰은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깊이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공급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혈액 공급은 전년 대비 15% 줄어 5,800건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은 추가 헌혈 없이 4.1일간 혈액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적정 기준인 5일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졸업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당초 오는 21일에 수상자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졸업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개교 73년 만에 처음으로 졸업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철수한 상황에서 군산 경제를 지탱해오던 OCI 군산 공장마저 가동 중단을 공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직원 1,000여 명이 직장을 잃을 상황인데요. 군산시나 전라북도 모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군산의 OCI. 20일부터 연간 매출 6천억 원 규모의 기존 제품 생산을 접고 일부 라인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장 3개 가운데 2개 가동이 중단돼 기존 연간 5만 2천 톤 생산에서 1,000톤이나 많아야 5천 톤 생산으로 감축됩니다.
현재 가격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은 말레이시아에서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OCI의 군산 공장 구조 조정과 말레이시아 공장 집중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하면서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값이 저렴한 해외를 물색했고 2017년 인수가 성사된 것. 화랑기에 1,500명이던 직원도 조금씩 내보내 1,100여 명으로 감축했고 급기야 올해 공장 2개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동 중단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생기는 구조조정과 실업의 문제, 이것으로 인한 군산 지역 전체의 경영 악화.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잇따라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 모두 군산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업 내부 사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대책이라고는 실업자 재취업 알선과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OCI 군산 공장은 현재 타타데우를 제외하면 군산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도내 수출 1위 품목 생산 공장이기도 해 전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이렇게 군산 지역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정상화를 기대했던 음식점은 물론이고 이 토착 상권까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군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OCI 공장 앞 산업단지 거리입니다. 이미 GM과 현대조선소 여파로 군데군데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OCI마저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지역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끊기다시피 한 식당가는 겨우 회복되는가 했더니 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힘들겠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주위의 그 식당들도 그렇고. OCI의 가동 중단은 음식점뿐 아니라 토착 상권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 다 떠났고 새로운 기업이 오거나 아니면 다시 공장에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GM과 현대조선소 여파로 이미 30% 이상의 매출 감소를 보인 터라 더 막막합니다. 납품하고 있는 저희 같은 유통업체들도 거기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30% 플러스 알파의 그런 매출 감소가. 위기는 대학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까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취업준비생들은 아예 지역업체 취업을 포기하고 대도시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전공하던 사람들이 막상 갈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더 윗지방으로 올라가게 되고. 군산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는 연이은 악재로 군산 경제의 자신감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네, 전라북도 의회는 군산의 산업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 의원들은 군산의 경우 2년 전 특별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산과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주문량 감소와 가동 중단으로 현대차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4만 4천 대 생산에 그쳐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했고 올해는 재고 조절과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로 한 달 가까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올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생산량 감축을 우려하고 있고 현대차는 주문량이 증가하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내 유력 정치인이나 측근의 재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 완주 지난 무주 장수선거구 재도전을 선언한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안 의원의 친형 등 선거 관계자 3명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한참을 넘긴 겁니다.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총선 기간을 좀 넘어서 재판을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재판도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송 의장 측은 최근 재판을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주지법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불구속의 경우 137.7일로 4개월 남짓, 80%가 넘는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기일 진행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두 사건 역시 통상적인 형사재판 처리 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선 정치인이나 측근들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총선 기간 내내 소모적인 공방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성일 완주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에 착수합니다. 비복면 폐기물 대책위 등 7개 단체는 완주군이 고아토 불법 매립으로 혈세 낭비가 극심하고 여론 수렴도 없이 수소 충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완주 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 국민 2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교 단체가 전광훈 목사에게 정치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막말과 위선이 한국 교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회의 정치 참여는 복음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가 장악한 한기총의 해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5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거지인 목포에서 치사량의 우울증 약을 아들에게 복용시키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군산의 모 폭력 조직원 24살 A씨 등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 2명을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며 전북경찰청은 종합대응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복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만나 실감나는 고인돌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창군은 최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로 고인돌 유적을 활용한 가상 증강현실 컨텐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증강현실 체험은 고인돌 박물관에 마련됐는데 중림마을 부족의 후계자가 돼 고인돌 쌓기나 전투 등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체험존에서는 실감나는 사냥이 가능하고 고인돌 만들기나 보물찾기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인돌 유적을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마이산 탑사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선에 포함됐습니다. CNN은 마이산 탑사 80여 개의 돌탑이 태풍이나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데다 역고드름 현상도 나타나 미스터리의 대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탑사는 1800년대 후반에 이가병 처사가 30년에 걸쳐 축조했습니다. 순창군이 봉준호 감독 같은 영화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영화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영화 캠프는 여균동 감독과 함께 촬영부터 편집, 시나리오 쓰기 등 제작 과정을 배우는데 올해는 중고생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에게 직접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순창 청소년들이
영어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90회를 맞은 남원 춘향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광활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춘향제는 유명 아이돌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대형 퓨전 뮤지컬과 춘향 재향, 축제의 백미 춘향 선발대회 등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우체국의 구조 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전북 지역 노조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공공서비스는 외면한 채 4년에 걸쳐 84곳인 6급 이하 직영 우체국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부 방침은 고령자와 서민금융 역할의 축소와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폐국 저지를 위해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경찰이 선거범죄 상시 단속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전북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불법 선거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 선거와 사전 선거 등 총선과 관련해 9개 사건에 선거사범 1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선수단이 제101회 동계체전에서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스키와 컬링 등 5개 종목에 선수 206명 등 301명이 출전하며 바이애슬론과 스키, 보드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체전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북 일원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인덕마을 주민 25만 원, 토정마을 주민 14만 원, 모주군 무주 왕정마을 주민 10만 원, 추동마을 주민 10만 원, 모주 만남의 광장 상윤회 21만 원, 고창군 고창읍 반공 1마을 주민 32만 원, 반곡 2마을 주민 32만 원, 송암마을 주민 16만 원, 백양마을 주민 19만 원, 학전마을 주민 21만 원, 군산시 나포면 둔기마을 주민 5만 원, 군둔마을 주민 10만 원, 김종풍 주민 5만 원, 노철희 주민 5만 원, 김석주 주민 50만 원, 대동마을 주민 10만 원, 원나포마을 주민 10만 원, 익산시 여산면 연명마을 주민 10만 원, 익산시 팔봉동 기안 1차 아파트 주민 70만 원, 구기마을 주민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너 이승희 독창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의 투쟁을 담은 다큐 영화 흉년 집안이 모레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책방 토닥토닥에서 상영됩니다. 우산장 윤규상 명인의 지우산전이 모레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진북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갤러리 소소에서 여성주의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 지금 여기 여성주의가 오늘까지 마련됩니다. 세계 서예 전국 비엔날레 소장품 가운데 전국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이 완주 향토 예술문화회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옆 군산 원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장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남원시는 오늘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익산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1위 오숍이 매주 주말 미륵사지 광장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는 오늘까지 2020년도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구직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활동할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전주 5도에서 낮 기온 17도, 익산 4도에서 16도, 동부권 무주는 0도에서 16도, 장수 1도에서 17도, 서해안권 군산은 4도에서 15도, 고창 3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전주를 제외한 시군에서 보통과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